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진우는 작업 시간을 마치고 운동장 한쪽에 서 있었다. 땀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교도소 특유의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쳤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수감자들이 거친 소리를 내며 낡은 농구공을 던지는 동안 진우는 홀로 벽에 기댄 채 먼 하늘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쇠창살 너머 자유로운 새들이 날아가는 방향을 쫓고 있었다. 그때였다. 좁은 교도소 운동장 구석 담벼락 아래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겁에 질린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아마도 외부에서 실수로 들어온 것 같았다. 그 작은 생명체는 교도소의 거칠고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포에 질려 있었다. 야, 저 쥐새끼 봐라. 꼴에 어디서 기어들어왔냐. 젊은 교도관 한 명이 고양이를 향해 거칠게 발을 들어 올렸다. 고양이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 순간 진우는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강하게 솟아올랐다. 그는 굳게 닫혔던 입술을 열었다. 멈춰라.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교도관은 진우를 향해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이봐 죄수, 주제넘게 끼어들지 마. 교도관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하지만 진우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조용히 허리를 굽혀 자신의 식판에 남은 밥 한 덩이를 고양이 앞에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손을 뻗어 고양이를 쓰다듬었다. 고양이는 처음에는 겁에 질려 떨었지만 진우의 손길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는 그의 손바닥에 자신의 머리를 비볐다. 그의 손길은 짐승을 다루는데 익숙한 거친 손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생명을 다루는데 숙련된 귀족의 손과도 같았다. 이 작은 행동은 진우의 내면에 숨겨진 품위와 연민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교도관이 있었다. 바로 이현준이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교도관이 되어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정의와 규율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정의는 이분법적이었다. 죄수는 무조건 죄인이고 교도관은 무조건 옳다고 믿었다. 그의 눈에는 진우의 오만함이 거슬렸다. 그는 진우의 모든 행동이 가식기라고 생각했다. 저런 약골이 저런 눈빛을 가질 리가 없어.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이현주는 진우를 향한 의심을 지우지 못했다. 그는 다른 교도관들과 달리 진우의 미약한 행동에서 조롱이 아닌 자신의 권위에 대한 조용한 도전, 그리고 숨겨진 위험을 감지했다. 밤이 깊었다. 정우는 간방 침대에 앉아 창살 너머를 응시했다. 그는 조용히 셔츠를 벗었다. 그의 야윈 어깨에는 낡고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흉터의 형태는 마치 고대 왕국의 왕관을 형상화한 것처럼 보였다. 진우는 손가락으로 그 흉터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그 상처가 가져온 고통, 그리고 그와 함께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영광과 비극이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금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의 마음은 상처의 기억으로 인해 쓰라렸지만 동시에 그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어떤 것을 상기시켜주는 훈장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의 목에는 낡은 은반지가 걸려 있었다. 반지에 새겨진 문양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고 신비로웠다. 그는 가끔씩 그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자신의 과거를 되새기곤 했다. 그에게 이 반지는 단순히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신분, 그의 책임, 그리고 그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모든 것을 상징했다. 진우는 다시 셔츠를 입고 창살 밖을 응시했다. 이 교도소는 그에게 임시로 머무는 장소일 뿐이었다. 그는 곧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이현준 교도관과 같은 자신을 모르는 이들에게
반드시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켜야만 했다. 그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그리고 이 감옥에 갇힌 진실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이 밝혀질 폭풍의 전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친애하는 여러분, 박진우 이야기의 첫 문장을 방금 읽어내셨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여러분에게 감동적인 독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진우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의 정체와 숨겨진 재능에 대한 미스터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혹한 운명을 극복하고 두 번째 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깊고 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댓글과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다음 챕터를 계속 써내려가며 정우의 운명을 가장 완벽하고 감동적인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진우가 교도소에 온 이후 그의 존재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 같았다. 처음에는 미미했던 파문이 서서히 번져나가며 교도소의 억눌린 질서를 흔들기 시작했다. 특히 이현준 교도관에게 있어 진우는 눈엣 가시였다. 그가 가진 알 수 없는 오만함과 침묵은 이현준의 굳건한 세계관을 위협하는 존재였다. 이현준은 진우를 감시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진우가 가진 야윈 외모 뒤에 숨겨진 어떤 음모나 조직의 배후를 의심했다. 그에게 진우는 단순한 죄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출세를 막을지도 모르는 혹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점심시간이었다. 좁은 식당은 수감자들의 웅성거림과 철제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다. 갑자기 식당 한쪽에서 거친 고성이 터져 나왔다. 평소 교도소 내에서 힘께나 쓴다는 거구의 수감자, 곰탱이가 신참 수감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었다. 신참이 실수로 곰탱이의 식판을 엎질렀기 때문이었다. 곰탱이는 분노에 차 신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식당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긴장으로 가득 찼다. 교도관들이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했지만 그들은 소극적이었다. 곰탱이는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들과 뒷거래를 하며 작은 특혜를 누리는 존재였다. 그들은 섣불리 곰탱이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이현준은 다른 교도관들과 달리 정의감에 불타올라 곰탱이를 제압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곰탱이의 부하들은 이현준을 둘러쌌고 이현준은 순식간에 고립되었다. 곰탱이는 이현준을 비웃으며 손에 든 숟가락을 뾰족하게 갈아 만든 날카로운 무기를 꺼내 들었다. 이현준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때 진우는 식탁 한쪽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무심한 듯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의 야윈 몸은 식탁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다시 한번 그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본능이 억눌린 분노와 함께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현준 교도관을 향한 그의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로 눈앞의 폭력과 불의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건 그가 배운 품위와 정의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었다. 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멈춰라. 이현준 교도관에게 손대지 마라. 진우의 말에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곰탱이는 진우를 비웃으며 말했다. 하하, 이 약골이 겁도 없이 나서는군. 너나 네 할 일이나 해. 그의 부하들도 진우를 비웃었다. 이현준 교도관조차도 진우를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들에게 진우의 말은 허풍과 미친 소리일 뿐이었다. 하지만 진우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명심해라.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너희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의 경고다.
진우의 경고는 비웃음으로 돌아왔다. 곰탱이는 진우의 말을 비웃으며 이현준 교도관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거대한 굉음과 함께 식당의 철문이 열리고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특공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곰탱이 일당을 제압했다. 곰탱이는 놀라움에 저항도 못한 채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이현준에게 작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교도소의 최고 책임자 박철민 소장이 나타났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진우에게 향했다. 박 소장은 진우가 곰탱이에게 했던 경고를 모두 들었다. 그는 진우의 눈빛에서 단순한 죄수에게서는 볼 수 없는 어떤 힘과 권위를 보았다. 박 소장은 정적이 휩싸인 식당에서 진우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저 죄수를 독방에 가두고 철저히 조사해. 외부 조직과 연결된 배후가 있는 것 같으니 진우의 경고는 그를 구속하는 족쇄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그가 원했던 것은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었다. 하지만 이현준 교도관을 향한 작은 연민과 자신의 본능을 거스르지 못한 행동은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게 될 거대한 폭풍의 촉매제가 되고 말았다. 그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친애하는 여러분, 박진우 이야기의 첫 문장을 방금 읽어내셨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여러분에게 감동적인 독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진우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의 정체와 숨겨진 재능에 대한 미스터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혹한 운명을 극복하고 두 번째 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깊고 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댓글과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다음 챕터를 계속 써내려가며 정우의 운명을 가장 완벽하고 감동적인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진우는 독방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다. 철제문은 굳게 닫혔고 창살 밖의 세계는 더 이상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갇힌 것이 아니었다. 그가 스스로를 가두어두려 했던 평화가 깨지고 비로소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시간이 온 것이었다. 독방 안 희미한 정우 불빛 아래에서 그의 눈은 오히려 더 날카롭게 빛났다. 그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누구보다 자유로웠다. 그의 앞에 나타난 사람은 박철민 소장이었다. 박 소장은 서류철을 들고 진우를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박 소장은 진우의 죄수 기록을 읽어보고 있었다. 박진우, 죄명 사기 횡령, 징역 15년. 전과 기록은 깨끗하고 가족관계는 기록 없음. 신분 세탁을 했군. 박 소장은 조용히 읊조렸다. 그의 눈은 진우의 야윈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는 차분한 분위기에 고정되었다. 솔직히 말해라. 너는 대체 누구냐? 외부 조직과 연결된 거냐? 박 소장의 질문에 진우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는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았다. 그의 침묵은 박 소장을 더욱 자극했다. 박 소장은 진우의 반응을 보며 그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진우에게서 오래전부터 잊힌 어떤 고귀한 신분의 흔적을 느꼈다. 그때 독방 문이 열리고 이현준 교도관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불안감이 엿보였다. 그는 박 소장에게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진우의 목에 걸려있는 은반지가 확대되어 있었다. 소장님, 이 반지의 문양을 찾았습니다. 고고학 박사님께 의뢰했더니 이 문양은 멸망한 고대 왕국의 왕족만이 사용하던 문양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단순한 죄수가 아닙니다. 분명 엄청난 보물을 노린 사기꾼일 겁니다.
이현주는 자신의 추측이 옳다고 확신했다. 그는 진우의 침묵과 오만함이 자신의 추측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박 소장은 이현준의 말을 끊고 진우를 향해 질문했다. 박진우, 이 반지는 무엇을 의미하나? 진우는 차가운 눈으로 이현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이현준을 꿰뚫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것은 제가 누군지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진우의 말에 박 소장은 옅은 미소를 지었고 이현준은 코웃음을 쳤다. 역시 사기꾼이군. 고대 왕족이라도 된다는 건가? 바로 그때 독방의 문이 다시 열리고 의무실에서 일하는 의사가 다급하게 달려왔다.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어제 싸움에 휘말렸던 이현준 교도관님의 팔이 부러졌습니다. 게다가 뇌진탕 증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이현준은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팔을 부여잡으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어제 싸움의 여파로 부상을 입었고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세가 악화된 것이었다. 진우는 이현준의 상태를 잠시 살폈다. 그의 눈은 그의 증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이현준을 향해 말했다. 뇌진탕 증세가 보입니다. 뇌압을 낮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우의 말에 이현준은 분노에 차소리쳤다. 닥쳐 내까짓게 뭘 안다고 짓거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 순간 진우는 이현준의 팔을 잡고 조용히 그의 팔꿈치 부분을 압박했다. 그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힘은 정확했다. 이현준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고통은 점차 줄어들었다. 진우는 이현준의 팔을 정확하게 맞춘 것이었다. 그리고는 이현준의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가볍게 눌렀다. 뇌진탕 증세로 인한 두통이 조금이나마 완화되었다. 이 모든 행동은 단 몇 초 만에 이루어졌다. 박 소장은 이 모든 과정을 놀라움에 가득 찬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진우의 행동이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오랜 훈련과 깊은 지식에서 나오는 숙련된 의술이었다. 박 소장은 진우의 재능이 교도소의 의무실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현준에게 명령했다. 당장 저 죄수를 의무실로 옮겨 그리고 철저히 치료받게 해. 이현준은 여전히 진우를 향한 증오를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진우의 치료에 반응하고 있었다. 그는 분노와 동시에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의 눈빛은 질투와 함께 불안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진우의 재능이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눈에 진우는 더 이상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위협하는 숨겨진 재능을 가진 위험한 존재였다. 친애하는 여러분, 박진우 이야기의 첫 문장을 방금 읽어내셨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여러분에게 감동적인 독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진우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의 정체와 숨겨진 재능에 대한 미스터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혹한 운명을 극복하고 두 번째 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깊고 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댓글과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다음 챕터를 계속 써내려가며 정우의 운명을 가장 완벽하고 감동적인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진우의 재능이 드러난 후 교도소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수감자들은 그를 더 이상 약골이나 미친 왕자로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진우를 지켜보았다. 그들에게 진우는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다. 한편 이현준 교도관은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로 인해 굴욕을 맛보았다. 그는
진우의 치료 덕분에 빠르게 회복했지만 그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진우의 재능이 가짜라고 혹은 그가 교묘한 속임수를 썼다고 믿고 싶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질투와 분노가 시뻘건 불꽃처럼 타올랐다. 이현주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밤낮으로 진우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진우가 치료를 했던 방식, 그의 손동작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그가 어떤 종류의 기술을 썼는지 알아내려 애썼다. 그러나 진우의 행동은 상식적인 의학 지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현주는 진우의 기록을 다시 읽어보며 그의 죄명이 사기 횡령이라는 사실에 집착했다. 그래, 저자는 천재가 아니야. 교묘한 사기꾼일 뿐이야. 내가 틀리지 않았어. 그는 자신을 위로하며 진우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진우의 재능에 깊은 인상을 받은 박철민 소장은 그의 능력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교도소 내에서 재능 발굴 경진대회라는 행사를 기획했다. 명목은 수감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진우의 진짜 능력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대회 종목 중에는 맨손 격투 시범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진우의 무술 실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 소장은 이 대회가 진우의 모든 것을 증명할 무대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대회 당일 교도소 강당은 수많은 수감자들과 교도관들, 그리고 박철민 소장이 초대한 외부 인사들로 북적였다. 진우는 무대 위 격투 시범장 한가운데에 섰다. 그의 상대는 교도소 내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수감자 흑곰이었다. 흑곰은 교도소 내의 모든 격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무자비한 싸움꾼이었다. 그의 거대한 몸집과 우락부락한 근육은 진우의 야윈 몸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진우는 무대 위에 홀로 서 있었다. 수감자들의 눈빛은 조롱과 비웃음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진우가 흑곰에게 뼈도 못 추릴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저 약골이 미쳤군. 흑곰에게 맞으면 살점이 찢겨 나갈 텐데. 이현준 교도관도 군중 속에 서서 진우를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동시에 희미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진우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해 보이기 바랐다. 경기가 시작되자 흑곰은 거대한 짐승처럼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주먹은 쇠망치처럼 무거웠고 그가 내뿜는 포효는 강당을 뒤흔들었다. 진우는 흑곰의 공격을 피하기만 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바람처럼 가볍고 빨랐다. 그는 흑곰의 무거운 주먹을 피하며 그의 공격을 유도했다. 진우는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상대의 힘을 이용하고 상대의 빈틈을 파고드는 고도의 무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흑곰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분노에 차 진우를 향해 무자비하게 달려들었다. 진우는 결국 벽에 몰렸다. 흑곰은 승리를 확신하며 진우를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순간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진우의 패배를 확신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진우는 자신의 몸을 틀어 흑곰의 공격을 피하고 흑곰의 팔을 잡고 그의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흑곰의 몸에 자신의 모든 힘을 실어 흑곰의 팔을 부러뜨리려 했다. 흑곰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진우는 멈칫했다.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간 것은 흑곰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등 뒤에 새겨진 낡은 상처, 그리고 자신이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잊고 싶었던 과거의 잔혹한 기억이었다. 진우는 이현준 교도관과 같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폭력에 의존해야만 했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는 이현준 교도관처럼 오만함과 편견에 갇힌 채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를 해치고 싶지 않았다. 진우는 흑곰을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이쯤 해.
이 싸움은 끝났다. 진우의 행동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흑곰은 굴욕감에 몸을 떨었지만 진우의 눈빛에서 어떤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끼고 더 이상 덤벼들지 못했다. 진우는 스스로 싸움을 끝낸 것이다. 그는 흑곰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었다. 그의 승리는 힘의 승리가 아니라 정신의 승리였다. 친애하는 여러분, 박진우 이야기의 첫 문장을 방금 읽어내셨습니다. 한 단어도 한 단어가 여러분에게 감동적인 독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진우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의 정체와 숨겨진 재능에 대한 미스터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혹한 운명을 극복하고 두 번째 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깊고 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댓글과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다음 챕터를 계속 써내려가며 정우의 운명을 가장 완벽하고 감동적인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진우가 흑곰을 놓아주자 강당은 기묘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는 그가 흑곰을 무자비하게 제압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진우는 싸움을 스스로 끝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힘이 폭력에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고결한 결단이었다. 진우는 이현준 교도관과 다른 수감자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야윈 몸은 오히려 거대한 바위처럼 단단하게 느껴졌다. 침묵을 깬 것은 박철민 소장이었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와 진우를 향해 깊은 존경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자네의 승리는 힘의 승리가 아니었네. 정신의 승리였어.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었네. 박 소장의 말에 수감자들은 웅성거렸다. 그들은 진우를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힘과 폭력만이 진정한 권위라고 믿고 있었지만 진우는 그들의 모든 믿음을 깨부수었다. 이현준 교도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진우의 재능을 질투하고 그를 모함하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 찼다. 그때 박 소장의 비서 한지민이 다급하게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박 소장에게 서류를 건넸다. 박 소장은 서류를 읽어보더니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진우를 향해 말했다. 진우, 자네의 신분에 대한 서류가 도착했네. 이 서류에 따르면 자네는 사기꾼이 아니었어. 박 소장의 말에 강당하는 다시 술렁였다. 수감자들은 박 소장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현준 교도관은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의 모함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 소장은 서류를 굳게 쥐고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질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우는 우리가 알던 사기꾼이 아니었네. 그는 고대 왕국의 마지막 후예였어. 그의 조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 그는 그들의 후예였네. 박 소장의 폭탄 선언에 강당하는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다.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진우를 쳐다보았다. 진우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은반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 있는 낡은 흉터가 그의 셔츠 위로 드러났다. 그것은 마치 왕관을 형상화한 것처럼 보였다. 박 소장은 계속해서 진실을 폭로했다. 진우는 죄를 짓지 않았네. 그는 자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 적대 세력의 모함에 빠졌던 거야. 그들은 진우를 사기꾼으로 위장해 이 교도소에 가두고 그의 신분을 영원히 묻어버리려 했었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강당하는 다시 한번 깊은 침묵에 빠졌다. 수감자들은 진우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 대신 존경과 경외가 가득했다. 이현준 교도관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그의 오만함과 무지로 인해
그는 왕자를 조롱하고 모함하려 했던 것이었다. 진우는 무대 위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흰 가운에는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 피는 그에게 상처가 아니라 영광의 증표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한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모두에게 인정받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용서받은 진정한 왕자였다.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의 삶은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여러분, 박진우 이야기의 첫 문장을 방금 읽어내셨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여러분에게 감동적인 독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진우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의 정체와 숨겨진 재능에 대한 미스터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혹한 운명을 극복하고 두 번째 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깊고 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댓글과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다음 챕터를 계속 써내려가며 정우의 운명을 가장 완벽하고 감동적인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절정의 순간이 지나간 후 박철민 소장은 진우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존경과 함께 깊은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진우, 아니 이제는 왕자님이라 불러야 할까요?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저희의 무지로 인해 이토록 오랜 시간 고통받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소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소장님, 저는 여전히 박진우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곳에서의 시간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우의 말에는 원망 대신 성숙한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교도소의 차가운 바닥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힘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다. 그때 이현준 교도관이 굳은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부끄러움으로 붉어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진우의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박진우님, 제가 오만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질투하고 당신을 모함하려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현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진우는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이현준에게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약함과 후회를 보았다. 정우는 그에게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한때 권력과 힘을 과시하며 오만하게 굴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진우는 조용히 이현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를 모함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념을 따른 것뿐입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용기를 보았습니다. 그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진우의 말은 이현준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이현준은 교도소의 규율을 어기고 수감자를 모함하려 한 죄로 결국 해고되었다. 하지만 그는 떠나는 길에 진우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그에게 진우는 단순한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을 깨닫게 해준 인생의 스승이었다. 며칠 뒤 진우는 박철민 소장과 그의 비서 한지민과 함께 교도소를 떠났다. 박철민 소장은 진우에게 무죄를 증명하는 재심 청구서를 건넸다. 진우, 자네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그리고 나는 자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네. 이 교도소에 자네와 같이 재능을 숨기고 있는 수감자들이 많아. 나는 그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네. 자네가 그 프로그램의 총책임자가 되어주게. 자네의 경험과 지혜가 그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거야. 박 소장의 제안은 진우에게는 단순한 직책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그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기회였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진우는 재심 청구서에 서명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용기를 얻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증오와 분노가 없었다.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연민과 그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은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며칠 뒤 진우는 교도소 운동장 한 구석에 다시 쪼그려 앉았다. 그가 돌보던 작은 잡초는 이제 제법 튼튼한 줄기를 가진 작은 식물로 자라 있었다. 진우는 그 식물을 바라보며 박철민 소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장님, 이 작은 식물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자라고 있었지만 저는 이 식물을 보면서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우의 말을 경청했다. 자네가 이 교도소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는 자네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게. 이 교도소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자네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될 걸세. 진우는 환하게 웃었다. 그의 미소는 그동안 잃었던 희망과 열정을 되찾은 사람의 미소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힌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진정한 영웅이었다. 친애하는 여러분, 박진우 이야기의 첫 문장을 방금 읽어내셨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여러분에게 감동적인 독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진우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의 정체와 숨겨진 재능에 대한 미스터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혹한 운명을 극복하고 두 번째 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깊고 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댓글과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다음 챕터를 계속 써내려가며 정우의 운명을 가장 완벽하고 감동적인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진우는 더 이상 교도소의 차가운 냄새가 아닌 흙과 풀, 그리고 사람들의 온기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박철민 소장이 설립한 재활 프로그램의 총책임자가 되어 재능을 가진 수감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무술을 연마하거나 차가운 바닥을 쓸어내리는데 사용되지 않았다. 그의 손은 이제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의 진정한 재능은 의술과 무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에 있었다. 그의 일터는 교도소 옆에 세워진 작은 센터였다. 그곳은 한때 무기력했던 수감자들이 재능을 키우고 희망을 싹 틔우는 공간이 되었다. 정우는 그들에게 의학 지식을 가르치고 상담을 해주며 그들이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과거의 상처는 여러분의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의 강함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진우를 보며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진우는 센터에서 가장 유능한 학생들과 함께 마을의 작은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 도서관은 교도소 수감자들이 직접 설계하고 지은 것이었다. 과거에 폭력과 절망에 갇혀있던 그들의 손에서 이제는 지식과 희망을 담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탄생한 것이다. 진우는 도서관 앞에 서서 자신이 돌보던 작은 잡초를 떠올렸다. 그 잡초는 이제 도서관 한 구석에 심어져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 식물은 진우의 인생, 그리고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수감자들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들 중에는 진우가 교도소에서 치료했던 수감자들도 있었고 이현준 교도관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교도관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도서관의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다. 그는 진우에게 다가와 조용히 고마움을 표했다. 진우 씨,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교도관과 죄수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준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이현주는 진우의 도움으로 자신의 오만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다. 진우는 개관식 연단에 올라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과거의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희망이라는 작은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싹 트이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도서관은 바로 그 희망의 결실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든 여러분의 미래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이 도서관이 여러분의 두 번째 봄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우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등 뒤에 있는 낡은 상처를 떠올렸다. 그 상처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겪었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준 영광의 훈장이었다. 마지막으로 진우는 도서관 옆에 있는 작은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가 돌보던 작은 아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이었지만 진우의 보살핌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진우는 그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진실했다. 해가 지고 도서관의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진우는 아이들과 함께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 자신의 모습을 조용히 되새겼다. 그는 이제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한때 약하고 무기력했던 죄수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치유자이자 영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의 두 번째 봄날은 이제 시작이었다. 친애하는 여러분, 박진우 이야기의 첫 문장을 방금 읽어내셨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여러분에게 감동적인 독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진우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의 정체와 숨겨진 재능에 대한 미스터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혹한 운명을 극복하고 두 번째 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깊고 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댓글과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다음 챕터를 계속 써내려가며 정우의 운명을 가장 완벽하고 감동적인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박진우에게 이곳은 세상의 끝이었다. 아니, 끝이라기보다는 그의 세상이 송두리째 해체되어 차가운 잿더미 속에 묻힌 곳이라 함이 옳을 터였다. 차갑고 습한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그의 가늘고 긴 손가락을 마비시켰다.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늘 잿빛이었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외부의 소음은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낯설게만 느껴졌다. 진우가 이 작은 지방 교도소에 수감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그는 다른 수감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존재였다. 삐쩍 마른 몸, 낡은 죄수복에 파묻힌 야윈 어깨는 그를 영락없는 약골로 보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만은 달랐다. 깊고 검은 눈동자는 옅은 오만함과 동시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지혜가 서려 있었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굳게 닫힌 성벽 같아서 누구도 그 안으로 감히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게 했다. 그는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감방 안에서의 그의 행동은 기이할 정도로 규칙적이었다.
지급받은 낡은 담요는 접힌 모서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조그만 세면도구조차 정해진 위치에 완벽하게 놓여 있었다. 그의 물건은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정렬되어 있었는데 이는 혼돈과 무질서가 지배하는 이 공간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은 존엄이자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매일 밤 그는 바닥에 앉아 알 수 없는 고대 문자를 손가락으로 허공에 그려내곤 했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잊힌 언어와 잊힌 기술, 그리고 잊힌 역사였다. 그는 그 문자를 그려내며 잊고 싶지 않은 과거를 되새기고 자신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되뇌는 의식을 치르는 중이었다. 그 모습은 다른 수감자들에게 조롱거리였다. 저 병신 또 지 혼자 왕놀이하네. 그들은 진우를 비웃었지만 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그는 이 교도소의 수감자가 아니라 잠시 유배를 온 고독한 왕자 같았다.